A 식품에는 단백질이 20%, 지방이 30% 들어있고 B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두 식품만 먹어 단백질과 지방을 각각 30g씩 섭취하려면 두 식품을 각각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 그 표로 만들어지는 거에서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이런 문제도 나오고 뭐 구리 합금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그거 기억나니? 응? 그러네.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는 단백질, 지방, 그치? A, 얘가 B고 원래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치? 20%, 그치? 얘는 30%, 이렇게 그 다음 얘는 40%, 여기는 1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자, 단백질을 기준으로 식을 하나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기준으로 식을 하나 세워야 돼요. 그럼 단백질하고 지방을 결국 몇 g씩 섭취해야 돼가? 30g씩 섭취를 해야 해. 그치? 그랬을 때 두 식품을 각각, 그럼 식품 자체에서 30g 식품, A 식품에, 섭취해야 되는 양을, A 식품에 섭취돼야 하는 양을 X라고 하고, B에다 섭취해야 되는 양을 Y라고 하면요. 자, 단백질은 어쨌든 X에서도 취하고 Y에서도 취해야 될 거든. 그치? 그럼 단백질은 20%니까, X의 20%. 그럼 100분의 20X. 그치? Y에서는 몇 퍼센트? 40%. 100분의 40 Y. 이렇게 돼요. 또 지방도 X에서는 30%. 나 Y에서는 몇 퍼센트? 10%. 이렇게. 해서 최소 홍보에서 얼마 곱하면 돼요? 100 곱하고, 그치? 최소 홍보에서 100 곱하면 결국 20X 플러스 40Y가 3000 되고, 그치? 그 다음 얘는 30X 플러스 10Y가 똑같이 3000. 자, 그럼 이거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 얘 20으로 나눌 수 있지 않니? 위에 거? 맞지? 2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2Y가 150. 얘 20으로 나누면 얘는 10으로 나눠야겠네. 그치? 그럼 3X 플러스 Y는 300. 이렇게 해갖고 풀면 되지 않을까? 그치? 연립.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지. 땀나더래. 나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에어컨 안 키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몇 번 나와요? 3번 다 나와요? 오케이. 3번. 그 다음에 80번 갈게요. 80번. 오늘 내가 시험 본다는 얘기는 없었지, 너네 반은? 이 학생 수 증가 감소에 대한 것도 너네가 항상 증가하는 거를 다 더해버려가지고 숫자를 너무 크게 만들어.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분로에서도 나왔을 때도 내가 얘기해준 것 같아요. 그치? 그냥 간단하게 증가한 양, 감소한 양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계산을 하자라고 저번에 알려줬던 것 같아. 너네 그 문제 있었지? 그치? 그래서 A중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수가 340명이고 2021년도 학생 수가 347명이다. 학생 수를 선명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21년도에는 남자는 10% 증가하였고 여자는 5% 감소.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증가하고 감소만. 그러니까 너네가 증가하면 이거는 110으로 계산하고 감소하면 이거 5% 감소하니까 95로 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증가 감소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 작년 기준이지. 그치? 작년. 그치? 얘는 고맙게도 작년을 구하라고 나왔네. 원래 대부분 올해 구하라고 나오는데. 그치? 작년 구하는 문제네. 그럼 작년에 남학생 수를 A, 여학생 수를 B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작년에 합이 얼마예요? 340이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다? 340이다. 그치? 자, 그랬는데 남자는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1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 즉 10분의 1A,
10%는 100분의 10이잖아. 약분 바로 한 거예요. 그지? 거기다가 B는, 여자는 어떻게? 5%가 감소했으니까 감소했어. 빼진 거야. 그러면 뭐야? 100분의 5니까 20분의 1B. 그랬더니 뭐야? 430, 그럼 여기도 는 347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변화로 쓰는 거야. 그럼 몇 명이 결국 늘어났어? 7명이 늘어났어. 그럼 여기도 이 늘어난 것만 써야지. 340 쓰면 안 돼. 그러면 요거 할 수 있겠죠? 다시 쓰면 이제 얘는 A 플러스 B가 340이고 최소 홍보에서 20 곱하면 되겠네. 2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140 해서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A 얼마 나와요? A는 160, 그러면 B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180? 맞아? 그러면 근데 답이 2A 마이너스 B니까 그럼 320에서 180 빼니까 140? 1번? 응. 다음에 82번. 자, 이번에는 호수 둘레에 관한 문제. 자, 호수 둘레에 관한 문제는요. 얘는 또 호수 둘레에 관한 문제도 문제에 또 유형의 팁이 있어. 호수 둘레에 관한 문제는 뭐야? 유수산이랑 똑같지. 거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속력의 차를 이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속력의 합. 그러니까 다 똑같아. 어떤 길을 그러니까 호수 둘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뭐 이렇게 반대로 갔어. 그래서 이렇게 갖고 만났어. 그러면 뭐야? 어쨌든 얘가 가고 얘가 갔을 때 한 바퀴를 다 돈 거잖아. 그치? 근데 같은 방향을 갔어. 같은 방향으로 가도 한 명은 빨리 가고 한 명은 늦게 가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한 바퀴 온 거잖아. 그럼 결국 이 호수 문제의 팁은, 그치? 호수 문제의 팁은 이거는 뭐야?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는 거리로 놓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뭐 1의 양은 는 1로 논다. 뭐 이런 게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 그치? 이것도.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보자. 둘레가 2km인 호수공원을 동석이와 도은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호수 둘레를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12분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30분 후에 만난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 자,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속력의 무엇을 이용한다? 합을 이용하고. 그치? 같은 방향으로 간다. 속력의 무엇을 이용한다? 차를 그치? 그러면 뭐야? 속력부터 속력을 모르잖아. 그치? 그럼 속력을, 자, 동석이의 속력, 동석이가 도훈이보다 빠르대. 그럼 동석이의 속력을 X. 자, 도훈이의 속력을 Y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보다는 커야 되니까 우리가 뺄 때 X 빼기 Y로 놔야겠지. 그치? 그것 때문에 빠르다고 준 거예요. 그치?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얘들아, 이니까 2로 놓으면 안 돼요. 그치? 분은 뭐야? 미터. 그래서 는 2000. 1km는 1000m니까. 그치? 자, 그러면 동석이하고 도훈이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때는 속력의 합을 이용해라. 그치? 그랬을 때 몇 분이 걸렸대? 12분이 걸렸대. 그치? 속력의 합을 이용하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몇 분이 걸렸어? 30분이 걸렸어. X-Y 했을 때는 30분. 너무 띄웠네. 얘를. 그럼 이제 이거는 분배하지 않고 얘 약분 되나? 12는 안 되겠다. 30도 사실 안 되네. 그럼 최대한으로 얼마로 나눌 수 있어, 얘? 4로 나누면 3, X 플러스 Y는 4로 나누면 500. 최대한 숫자는 좀 줄이는 거지. 자, 얘는 10.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10으로 나누면 200. 3X가 없어지는구나. 그지? 빼면. 그지?
분배해서 그러면 3x 플러스 3y가 500. 나름의 또 생각이 있으셨네. 또 문제 작성자가. 해서 풀면 되겠네.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니죠? 그게 답이 아니야, 얘들아. x하고 y를 먼저 구해야 돼. x 얼마 나와요? 빼면 6y가 300이니까 y는 50? 맞니? 마이너스 50이 어떻게 나와?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얘 없어지면 6y가 300, 그러니까 y는 50. 맞지? y는 50. 그럼 y는 50이면 150이니까 빼면 350? 그럼 안 나와지지 않아? 350. 왜 안 나오지?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분수가 맞네. 그러면 3분의 250? 3분의 350. 안 떨어지는 게 맞네. 깜짝 놀랐다, 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선 그러면, 도은이가 호수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래. 그러면, 시간은 다시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도은이의 속력 얼마야? 어쨌든 얘는 상관없구나. 얘의 속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도은이. 그치? 그럼 2000 나누기 50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결국엔 2000 나누기, 50이니까 몇 분? 40분. 속력이 또 분수로 나오. 근데 막 만드셨네. 아까는 또 좀 생각해서 만든 건, 나름 생각해서 만드는데, 이것만 생각했네. 그치? 얘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얘가 답이야. 아하. 이 선생님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유람선 문제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유수선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맞아요? 어쨌든 유람선, 배, 상류하려 하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 유수선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마찰이 생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그치? 그 다음에 흘러 내려올 때는 물살을 타고 내려오니까 시간이 덜 걸려. 그러니까 그게 뭐야?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의 차를 이용하는 거고, 내려올 때는 속력의 합을 이용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자,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을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물의 속력을 내가 y라고 할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수선 문제도 뭘 이용해서 하는 거야?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길이가 50km니까 5만, 그치? 미터로 하면 시간? 아니면 시간으로 해도 되는데 그럼 분수 나오니까, 그치? 그럼 뭐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속력에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유람선의 속력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랬을 때 1시간이니까 60분. 그치? 그 다음에 내려오는 데는 50분이 걸렸다. 속력의 합을 이용해요. 그래서 50분.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연립해서 x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 다음에 만점은 또 조금 고치고, 만점은 풀이가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봅시다. 이 책 자체가 좀 끼우러져갖고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이 스캔이 끼우러져 있어. 자, 6번은요, 뭐냐면, 문제가, 쟤를 이제 이 모양을 나무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5등분 하였대. 잘랐어, 5등분. 그치? 그랬을 때, 색이 칠해진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나무 토목의 가로의 길이래. 그럼 우선 가로의 길이는 모르네. 그치? 몰라. 그치? 얘가 x.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랐을 때, 얘들아. 한 번 잘랐을 때, 그럼 여기를 한 번 자르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잘랐을 때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르면, 이쪽으로 보이는 면도, 이쪽으로 보이는 면도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겠지. 그럼 여기 또 잘랐어. 그럼 여기도 두 곳이 색칠이 안 돼 있겠지. 그럼 여기 또 잘랐어. 그럼 여기도 두 곳이 색칠이 안 돼 있고 또 잘랐어. 그럼 두 곳이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색칠이 안 돼 있는 곳은 총 몇 면이야? 8개의 면이라는 얘기야.
어떤 면에? 결국은 뭐야? 얘 면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요 면이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요. 18 곱하기 12가 8개. 그치? 자, 그것은 무엇과 같대요? 전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랑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뭐야? 이 직육면체 뭐야? 건널비. 맞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18. 그치? 더하기 12 곱하기 x 더하기 18 곱하기 x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2개씩. 자, 이거 곱하면 얼마니? 18 곱하기 12 곱하기 8 얼마예요? 1000 1728 믿어보겠어. 자, 이거는 그럼 12 곱하기 18 216 더하기 12x 더하기 18x니까 총 몇 x야? 30x. 그치? 그게 두 번이니까 우선 2로 나누면 864는 216 더하기 30x니까 x는 864에서 216 빼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나와요? 이거 소수 나오는데? 216. 216 나와? 네. 근데 왜 답이 여기 소수로 돼 있지? 아닌데? 왜 S가 216이지? 너무 이상한데? 우리가 답은 1728을 잘못했나? 볼게요. 나도 잡지를 안 봐가지고. 소수가 아닌가? 아, 미안해. 30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러니까 21.6 맞네, 그럼. 그치? 네. 아, 내가 잘못 썼어. 30으로 나누는 게 맞네. 내가 잘못했네. 자, 그 다음 3번. 자, 가수조에 담긴 이 가수조에,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그림 잘 안 보이면 너네 책 봐보세요. 가수조에 담긴 물을 나수조에 담아서 수조의 물의 높이를 같게 하려고 합니다. 같아진 물의 높이 넣으면. 그러면 결국은 물의 높이를 같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부피가 같은 건 아니죠. 왜냐면 민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여기에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높이가 같아야 돼. 그치? 맞지? 그러면 결국은 높이는 같으나 이 둘의 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랑 같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부피는 처음 부피는 그런 거니까. 물의 부피. 지금 물의 부피가 얼마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12만큼 채워져 있으니까 계속 숫자가 계속 비슷한 것 같다? 18, 12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뭔가 느낌이?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 3,456, 3, 4, 5, 6? 오야 3, 4, 5, 6이야? 오. 아, 진짜?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옮길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줄어들긴 하는데 그 줄어든 양하고 만약에 옮겼으면 그때의 높이를 내가 얘가 x로 놨어. 그럴 수 있지. 그럼 요만큼으로 이제 줄어들 거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쏟았어. 근데 쏟았을 때 얘 밑넓이는 다르지만 얘도 높이가 얼마가 되도록 이렇게 높이가 같다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식 세우면 되지. 어쨌든 얘 높이랑 얘 높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놨는데 이 물의 양과 이 물의 양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게 아니라 이 두 개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되면 되잖아. 그럼 부피는 가세높이잖아. 그럼 뭐야? 가세높 16 곱하기 18 곱하기 x 더하기 얘도 가세높 12 곱하기 36 곱하기 x 그게 3456. 그럼 이거
이거는 얼마니? 16 곱하기 18. 288x 더하기 12 곱하기 36. 나도 답지를 안 보니까 나도 답을 몰라. 11 곱하기 이제 12 곱하기 36. 32. 432? 난 오로지 지금 너네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3, 4, 5, 6이야. 그러면 얘 더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720? 맞아? 네. x가 또 소수 나와? 그러네. 또 소수 나오네. 안돼. x는 3, 4, 5, 6을 720으로 나누면 되겠다. 오랜만에 만점 푸니까 재밌는데? 맨날 중학교 거 하다 오랜만에 6학년 거 하니까 재밌는 거 아니야? 재미없니? 네. 아, 그래. 어려워. 오히려 너네 만점왕을 더 많이 틀리더라? 네. 선생님이 더 쉬워요. 교재의 어려움인가? 이게 교재가 어려워서 그런가? 네. EBS 싫어요. 이게 만점왕 고난도라 그래, 더. 그냥 만점왕이면 조금 괜찮을 텐데. 얼마나요? 720분에 340. 빨리 나은쌤 하시라고. 근데 이게 소수가 나와요. 응. 4.8. 오케이. 너 얻어먹지 마. 4.8cm. 그 다음에 4번. 자, 이번 4번은요.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30cm 높이만큼 물을 채운 후, 자, 물이 원래 채워 있었는데, 얘를, 막대기를 넣었어. 그럼 막대를 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높이가 올라가겠지. 왜? 넓이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밑넓이는 30에 24 했을 때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높이만큼 있었는데, 8하고 15 이만큼의 넓이가 줄어드니까 밑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밑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이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넓이가 30 곱하기 24, 요 넓이, 이 넓은 넓이였을 때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요만큼이 빠지니까 넓이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부피는 일정하니까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막대를 넣은 후 높이는 몇 cm 늘어났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지금 현재 물을 30cm 높으면 현재 부피, 그러니까 처음 부피는 얼마니? 그러면 30 곱하기 24 곱하기 30, 높이가 30이니까 30 곱하기 24 곱하기 30. 2060. 응? 2060. 내가 먼저 말했죠? 자, 2,160이야. 그치? 그치? 그러면 얘는 그럼 밑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밑넓이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는 30 곱하기 24인데 이만큼이,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의 밑넓이에서 요만큼이 지금 줄어드니까 나머지 밑넓이는 어디라고 봐야 돼? 요만큼이라고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자, 막대를 넣은 후, 원래 이것도 다 넘버링 해야 되는데. 밑넓이는, 그럼 원래는 뭐가 되는 거야? 30 곱하기 24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8 곱하기 15를 빼야 되겠죠. 요거 나왔어? 600. 자, 그러면 우리 물의 부피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그럼 3번. 밑넓이 600. 이게 또 소수 나와? 아니. 아닌데? 소수 안 나온다. 그럼 높이 이제 새로운 높이, 그치? 새로운 높이 h라고 보면 그게 얼마? 2160. 그러면 H는 야, 이거 21,600 아니니? 21,600이네. 야, 21,600이었네. 동그라미 두 개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렇지.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어? 여기서 36답 아니야? 원래 30이었는데 36 됐으니까 얼마가 더 늘어났냐고 했으니까 답은 6cm. 이렇게 써야 돼. 또 이것도 풀어놓고 틀리는 문제예요, 이러면. 그지? 그 다음에 5번.
아, 1080이죠. 어? 이거 5번 답이 1080이죠. 아니. 1080. 1080. 자, 얘는요, 아우, 스캔이 이렇게 됐었고, 지금 너무 불편한데? 지금? 아씨. 한 모서리가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그림과 같이 규칙적으로 쌓았더니, 부피가 3240이 되었다. 쌓은 쌓기나무의 건널비가 얼마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규칙적으로 쌓았더니 우선 3240이 됐다라는 거는 우선은 몇 개의 쌓기나무를 쌓았느냐, 즉 몇 층까지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한 모서리가 지금은 3이니까 하나의 부피가 얼마야? 하나의 부피 27. 하나 27? 그러면 자, 쌓기나무의 개수가 수는 뭐야? 3240 나누기 27 해야겠네. 그치? 하면 10. 10이요. 네? 너무 아니 100이야. 100. 아니, 먼저 100으로 지르는 거야 지금? 120. 120이야? 자, 그럼 지금 쌓기나무가 쌓아있는 게 규칙이 2 곱하기 2, 그치? 2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4, 짝수만큼 늘어나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는 6 곱하기 6, 그럼 어디까지 해야지 120 나올까? 이게 지금 4 더하기 16 더하기 36이야. 그럼 그 다음에 우선 가야지. 8 곱하기 8, 그럼 여기 64. 여기까지야? 얘 더하면 20. 얘는 56. 하면 이게 100. 120 되네? 아, 이거네? 아, 4층이야? 나 보자?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그거 해야 돼.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왜냐면 위에서 본 거는 아래에서 본 거랑 똑같고. 그지? 앞에서 본 건 뒤에서 본 모양이랑 똑같고. 옆에서 오른쪽에서 본 거, 왼쪽에서 본 거랑 똑같으니까. 면의 개수가 총 몇 개 있는지 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번. 자, 3번. 자,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어쨌든 얘가 다 겹치게로 보니까 맨 마지막 88로 보이지 않을까? 맞지? 위에서 본 거 8 곱하기 8. 그래서 몇 개? 64. 그치? 면의 수. 64면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결국 2, 4, 6, 8이잖아. 그치? 2, 4, 6, 8이니까 얼마야? 2, 4, 6, 8. 6, 12, 20. 그치?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에서 20면. 자, 근데 앞이랑 뒤랑 옆에까지 다 똑같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러면 총 면의 수는 64가 2번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20은 몇 개 있어? 4번 있으니까 총 몇 면이야? 128, 80이니까 208. 아니, 자신감을 가져. 208개의 면이 있는 거지. 근데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니까 우리 면의 넓이, 하나의 면의 넓이 뭐야? 3 곱하기 3이 한 면의 넓이지? 그게 몇 개 있어? 208개. 응, 1870. 만점은 너무 재밌는데 오늘 만점 할까 그냥 쭉? 재밌는데 오랜만에 그냥 정말 원초적으로 계산만 하는 지금 문제잖아. 그치? 우리 머리 안 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다 썼어요? 응. 6번. 가수조에 나 막대를 좁은 면적이 바닥에 닿도록 수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나 막대를 몇 개 넣었을 때부터 수조에 물이 넘치게 될지 구성. 아까 문제랑 약간 유사한 건데 조금 응용된 거다. 왜냐면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아까 그 밑면이 얘가 바뀌잖아. 그치? 밑면이 원래는 밑넓이가 48 곱하기 35였는데 하나를 넣으면 5 곱하기 5가 빠져. 그치? 그러면 높이가 찔끔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얘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막 넣을 거래. 근데 그러면 얼만큼 몇 개를 넣었을 때 얘가 넘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또 현재 처음 물의 부피. 지금 얼마예요? 48 곱하기 35 곱하기 40.
이건 계산 내가 볼게. 내가 계산할게. 6, 7, 2, 0. 맞나? 이거 맞나? 6번? 6, 7, 2, 6, 7, 2, 0. 자, 67200이야.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바닥에 닿도록 수직으로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 뭐야? 이때 넘치게 돼야 되니까 넘치게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결국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 돼. 그럼 그때 밑넓이가 얼마인지를 반대로 생각해야지. 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야. 물이 가득 올라왔어요. 높이가, 그럼 결국 뭐야? 높이가 최대 얼마가 됐을 때? 70cm가 됐을 때의 밑넓이를 찾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얘를 넣어갖고 밑넓이를 계산해서 70을 만들었고 이 부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를 몇 개 넣는지 몰라. 밑넓이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점점 더 올라와서 70까지 해서 얘가 넘쳐지게 돼. 그걸 찾는 거니까 전체 부피를 높이 70일 때 밑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70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돼요. 67,200 나누기 70. 그러면은 밑넓이가 얼마로 줄어야 되느냐. 96. 야, 이 960. 960제곱.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밑넓이가 얼마야? 현재 밑넓이? 48 곱하기 35잖아. 그치? 얘가 얼마야? 1680이야? 그럼 여기서 960이 될 때까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럼 960을 빼면 얼만큼이 줄어들어야 돼? 720 제곱센티미터가 줄어들어야 돼. 그치? 근데 한 번 하나 낼 때마다 얼만큼씩 줄어들어? 밑넓이가 25씩 줄어들잖아. 그럼 과연 몇 개를 넣어야지 720이 줄어드냐? 그럼 4번 어떻게 하면 돼? 720 나누기 25 하면 되지. 이게 막대 한 개의 밑넓이잖아. 그치? 소수 나와요? 그럼 소수. 자, 그럼 얼마야? 25분의 20. 에이씨. 계산하라고. 이거 빨리 박준아가 해. 얻어먹지 말고 또. 29. 예? 소수 나온다며. 소수가 나오나? 왜 29가 나오나? 25분의 720. 아, 내가 잘못 계산. 28.8. 자, 그럼 28.8개를 꽂았을 때가 딱 이거니까 넘치려면 우리는 막대기는 자연수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몇 개야? 22개를 넣었을 때 넘치겠다 이 말이지. 미래를 예측해. 레벨 4에서는 어려운 거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풀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하는 거. 몇 번? 예? 2번, 5번, 7번, 8번. 아니, 2번, 3번, 7번, 8번이죠. 한 번은 3번 쉬웠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2번 할게요. 그럼 윤지도 이거 겹치는 거 해? 윤지 다 맞았어? 5번? 5번 겹쳐? 그럼 우선 요거 할게요. 2번부터. 오랜만에. 계산 때문에 답지를 봐야겠네. 너네가 계산이 틀릴 수 있어서. 계산 때문에 봐야 되겠다. 계산 때문에. 자, 우선 2번은, 왜 스캔을 이렇게 떴지? 자, 그림과 같은 직류면체 모양의 수조 정중앙에 수조 높이의 5분의 4만큼 칸막이를 설치할 때. 5분의 4만큼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조 높이에,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의 수조 높이에 3분의 2만큼 물을 채우고 돌을 넣었더니 18리터만큼 넘쳐 흘렀습니다. 오른쪽 부분의 수조가 왼쪽 부분의 수조의 반만큼 물이 찼을 때 돌의 부피래. 그럼 우선은 지금
수조의 높이의 5분의 4만큼 칸막이를 설치했고, 그럼 수조 높이가 모르잖아. 그치? 그걸 5분의 4만큼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그 칸막이에 얼만큼? 아, 수조의 높이에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물을 채운 게 이거래. 그럼 수조의 높이를 구할 수 있네. 수조의 높이는 얼마야? 3분의 2가 20이면 수조의 높이는 원래 얼마야? 30이었다는 건 이건 알 수 있잖아, 금방. 그치? 그럼 칸막이는, 그럼 여기 칸막이. 자, 칸막이 높이. 높이 얼마예요? 칸막이 높이는 수조 높이의 5분의 4니까 30 곱하기 5분의 4에서 24cm 높이. 맞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얘 물의 양이 현재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얘 물의 양은 지금 물의 양에서 돌을 넣었더니 뭐야? 18리터만큼 흘러 넘쳤다는 얘기는 뭘까? 네? 응? 네? 얘가 돌을 넣었을 때 물이 18리터만큼 흘러 넘쳤다라는 거는 뜻이 뭘까? 우선은 그럼 그럼 이거 넘어가. 그러니까 18리터만큼 흘러 넘쳤다는 거 여기에 부피가 지금 얼마가 된 거야? 18리터가 된 거냐? 이쪽으로 넘어간 물의 부피가. 근데 오른쪽 부분의 수조가 왼쪽 부분의 수조의 반만큼 물이 찼대. 그지? 네. 오른쪽 부분의 수조가 왼쪽 부분의 수조의 반만큼 물이 찼대. 그랬을 때 돌의 부피래. 그러면 반만큼 물이 찼으니까 높이가 얼마야? 12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반만큼이잖아. 그치? 네. 그럼 뭐야? 우선, 왜 오른쪽 수조 높이 12cm니까. 그럼 밑넓이 구할 수 있어. 왜? 얘가 물이 18리터 18리터 흘러 넘쳤다라는 건 여기에 지금 18리터의 물이 있다는 거잖아. 미리리터로 고쳐야 돼. 왜? 미리리터는요,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드리하고 부피의 단위가 같아. 그러니까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거든. 그러면 18리터는 뭐야? 1리터는 1000ml니까 18,000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오른쪽 수조의 밑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8,000 나누기 12. 그치? 백 150. 응? 15,000. 150. 150. 1,500. 150. 1,500. 역시야. 1500 제곱. 여기가 1500이야. 밑넓이 1500. 얘도 딱 반인가? 여기가? 네. 딱 반이면, 그럼 얘도 밑넓이 얼마야? 1500이네. 자, 그럼 원래는 지금 뭐야? 여기에서 얘가 돌의 부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18리터만큼 뭐야? 넘쳤으니까, 그럼 뭐야? 현재 지금, 얘가 들어왔을 때 밑넓이가 바뀌겠지. 원래 밑넓이가 1500인데, 자, 돌도 부피를, 만약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직육면처럼 생각해봐. 얘를 넣었을 때, 뭐야, 지금 물이 더 늘어났으니까, 우선은, 1500에서 우선 물이 얼만큼이었어? 1500에서 칸막이의 높이가 24인데 여기 20이잖아. 그러면 얼마큼이 넘어간 거야? 4cm만큼이 지금 채워지면서 4cm만큼 딱 채워졌을 때 여기 채워졌을 때가 딱 간당간당한 거고 그 다음에 18리터가 넘어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500 곱하기 4만큼의 물이 더 들어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옆으로 얼만큼 넘어갔어? 18리터가 넘어갔으니까 1800ml가 더 늘어났어. 왜? 뭐 때문에? 얘가 뭐 때문에? 돌 때문에. 그치? 돌 때문에 여기 20cm 있던 돌을 넣었으니까 4cm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물이 넘치기 시작한 거지. 18리터가. 그치? 올라가야지 넘칠 거 아니야. 이거 계산 내가 할게요. 24,000. 그래서 이게 돌의 부피인 거지. 만점왕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숙제는
우선 블루 나가야 되고. 그 레벨 2 5번 그 질문 싸움에 한번 띄워줬어요. 진짜? 네. 뭔가 15도. 그래, 8번부터만 했네. 좀 이따 할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직육면체 모양의 가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후 기울여서 정육면체 모양의 나 그릇에 가득 차게 부었습니다. 가 그릇을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바로 세웠을 때 가 그릇의 물의 높이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물을 가득 담았대. 그치? 그럼 가득 담았으면 여기 준 만큼 부피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뺀 다음에 높이 구하면 되지 않아? 자, 그럼 우선 여기 가득 담아 있었어. 그럼 우선 얼마야? 가득 담아 있었으면 자, 가의 부피 388. 22 곱하기 6 곱하기 9 하니까 1188? 네. 1188. 이거 맞았어요. 자, 그러면 나의 부피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네. 나 부피는 얼마야? 216.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216 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얘한테 물을 부었잖아. 네. 부었으니까 그러면 남은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1188에서 216을 빼겠죠. 970. 자, 그럼 그걸 뭘로 나누면 돼? 밑넓이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바로 세웠다는 건 그냥 세웠다는 얘기야.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바로 세웠다는 건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물이 얼만큼 높아지겠는 거야. 그러면 얘를 밑넓이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죠. 6, 9, 54로 나누면 되니까 972 나누기 54. 소수 나오니? 아, 얘 소수는 안 나오네. 이 아닌 18. 18. 18. 나와요? 네. 이거 문제는 완전. 그다음에 7번 볼게요. 자, 아래와 같이 수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펌프 한 개로 분당 일정하게 물을 넣으면서 또 다른 펌프로 분당 일정하게 물을 퍼내는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펌프 한 개로 물을 넣으면서 펌프 이번에는 3개로 퍼낸다면 몇 분 후에 물을 모두 퍼낼 수 있을지 구해보시오 그랬어. 우선은 먼저 처음에 펌프 하나, 펌프 둘. 당연히 펌프가 많을수록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겠죠. 그치? 자, 얘는 21의 높이를 84분의 펌프 하나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분 동안에 퍼내는 양을 구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분 동안 퍼내는 양? 우선 얘의 부피가 얼마야? 여기가 뭐야? 100 곱하기 80 밑넓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펌프 하나로 퍼냈을 때 우선은 부피가 100 곱하기 80 곱하기 얼마야? 21만큼 높이가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처음에. 그럼 여기 어차피 다 21이니까 똑같이 하자. 100 곱하기 80 곱하기 21 하면 16만 2천 이거야? 16,200인가? 빨리 확실히 얘기해. 16,200이요. 야, 동그라미가 이미 3개인데 어떻게 16,200이야? 동그라미 3개면 8천. 얘다가 20 곱하기 16만 2천만. 자. 얘는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게 뭐야? 84시간 만에 빠져나간 거잖아. 그치? 그럼 1분당 얼만큼 빠져나가? 1분. 1분당 얼만큼이 빠져나갔을까? 1분은 60분이니까 60분이네. 60분. 네? 1분 동안 얼만큼이 빠져나가야 되냐고.
8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왜안 나고 그러는지. 근데 이거 나눠 떨어져요. 이요? 7번? 사실 나눠 떨어지는데? 나는 이게, 봐봐. 내가 아까 1 세제곱센티미터는 1리터라고, 1ml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162000ml면 162 리터랑 똑같네. 야, 또, 계산이 틀렸잖아요. 아하. 168리터인데? 어. 자, 그럼 84로 나누면 1분에 몇 리터씩, 몇 리터씩? 2리터씩 빠져나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펌프 두 개로 퍼냈을 때 1분에 몇 리터씩 빠져나가야 돼, 그럼? 아니 그거가 아니잖아. 7리터지. 7리터. 자, 그러면 얘는 1분에 2리터가 빠져나가고 얘는 1분에 7리터가 빠져나왔어. 얘는 펌프 한 개고 펌프 두 개니까 요 차이를 보면서 펌프 하나당 이 차이를 봤을 때 펌프 하나당 펌프 한 개가 1분 동안에 얼만큼을 퍼내니? 얘는 2리터를 퍼내고 얘는 7리터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야? 5리터지. 왜? 펌프 하나고 펌프 두 개잖아. 그럼 펌프 한 개당 1분에 몇 리터를 퍼내? 5리터를 퍼낸다. 우선 이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펌프 한 개당 5리터를 퍼낸다. 그런데 펌프가 얼만큼씩 우선은 1분당 일정하게 물을 넣으면서 다음 펌프를 일정하게 하는데 처음에 한 개 펌프로 했을 때 2리터가 남았잖아. 그치? 아까 2리터가 처음에 2리터 나왔잖아. 그럼 이 말은 또 다시 볼까? 처음에는 2리터밖에 못 퍼냈어. 그치? 자, 원래는 5리터를 퍼내야 되는데. 왜? 물이 들어오니까요. 물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쓰면 펌프 한 개당 펌프 한 개당 1분에 5리터를 퍼내는데 그러면 반대로 펌프 한 개당 1분에 자 처음에 2리터밖에 못 퍼낸 건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는 양이 더 빠르니까 덜 퍼내서 5리터에서 2리터 빼면 몇 리터를 넣는 거야? 3리터를 넣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펌프 한 개에서. 응. 1분. 그럼 펌프 3개로 줄어드는 양 펌프 3개니까 펌프 한 개당 몇 리터를 퍼내? 5리터 퍼니까 펌프 이제 3개니까 그럼 펌프 3개면 3개잖아. 그치? 3개면 5리터씩 몇 개로 퍼내야 돼? 3개 퍼내. 근데 담는 양이 있잖아. 그치? 담는 양. 그럼 한 개가 넣어. 그러니까 물을 넣는 건 몇 개만 넣어. 한 개가 넣어. 그치? 그치? 펌프는 기준은 다 한 개로 물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가는 건 몇 리터밖에 안 들어가. 3리터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치? 그러면 총 얼마? 12리터. 그치? 맞아요? 네. 응. 12리터인데 답은 그게 아니라 뭘 구하래? 몇 분 후에 모두 퍼낼 수 있는지 구하시고 있어. 그럼 지금 아까 처음에 얼마였어? 168리터니까. 168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14? 그럼 14분의 퍼낼 수 있네. (25분) 8번. 지워도 되죠? 8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 가운데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넣고 물을 채웠습니다. 1분에 30ml 세제곱미터씩 물을 계속하여 넣었더니 물의 높이가 오른쪽 그림처럼 변했습니다. 나무 토막의 부피는 얼마 있냐고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우선은 1분에 30제곱미터씩 물을 넣었더니 8분에는 물의 높이가 얼마가 됐대? 4m가 됐대. 그치? 그럼 밑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밑넓이? 맞아요? 네. 그러면 우선 1분에 30분 넣었으니까 8분이면, 그럼 8분이면 얼마큼 넣은 거야? 8분이면 30 곱하기 8에서 얼마? 240 세제곱센티미터에 물이 들어갔네. 그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3분은? 네? 13분 후에는? 390. 응? 390. 아, 이게 8분. 390? 390? 390. 근데, 자, 이렇게 채워졌다가, 그치? 뭐지? 그럼 여기서는 몇 분 동안에 또? 5분 동안에 얼만큼이 채워진 거야? 2m. 그럼, 여기, 그러니까 1구간, 여기가 1구간이야? 여기 2구간은 5분 동안에 얼만큼 채워진 거야? 2m 채워진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30 곱하기, 이거 높이가 2m니까 2 하면 얼마? 150. 맞아요? 얘는 8분에는 240이고 3분에 150, 5분에 150이면 1분의 기준이 똑같니? 1분의 기준. 네네네. 30. 자, 그러면 얘는요, 그럼 요 차이를 봤을 때, 그 밑넓이, 수조의 밑넓이를 찾을 수 있겠다. 수조의 밑넓이는 어떻게 찾을까? 표를 보고. 30. 나눠서 빼서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는 거는, 자, 여기 나무 토막이, 너네 그 그림 봐봐. 나무 토막이요, 수조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치?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무 토막의,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나무 토막이 있었을 때의 부피고, 이 부분은 나무 토막 위에 있는 부피니까 결국은 오롯이 수조, 요만큼, 요 2m의 수조의 부피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4m까지는 나무 토막이 들어있는 채로 물이 이제 쌓여져 있다면 나무 토막이 여기서 끝인 거야. 그래서 요 2m에는 나무 토막이 없어. 이제 나무 토막이 짧아서 수조 높이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수조의 부피가 되니까 자, 여기가 아까 여기 얼마였어? 부피 150이지. 그러면 자, 수조의 밑넓이, 실제 수조의 밑넓이 넓이는 뭐야? 150을, 그러니까 5분 동안에 채워진 게 여기가 150이잖아. 그치? 150을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야지 실제 수조의 밑넓이가 나오는 거지. 실제 수조의 밑넓이가 얼마야? 75제곱. 그러면 그럼 여기 아래는 실제 수조의 밑넓이에서 자, 그럼 뭐야? 막대의 밑넓이를 x라고 놓으면 실제 수조의 밑넓이에서 이게 아래 부분은 막대의 밑넓이를 빼야 되지. 맞지? 그거를 몇 미터 높였을 때 4m까지 높였을 때 그때가 물의 부피가 얼마인 거야? 240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서 잘 봐. 요 8분까지 여기 채워진 부피는 나무 토막이 있었을 때까지 부피고 나머지 6분까지 채웠을 때 부피는 나무 토막이 이제 뭐야? 짧아서 없고 오롯이
물의 부피야. 그치? 수조의 부피. 그래서 실제 수조의 밑넓이는 요 5분 동안 받은 부피를 높이 2로 나누면 그게 실제 밑넓이고, 아랫부분은 실제 밑넓이에서 막대의 밑넓이를 뺀 다음에 4분 동안 채웠을 때 240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 60 돼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나무 토막의 밑넓이가 얼마가 된 거야? 15. 그치? 그럼 나무 토막의 부피는 얼마가 되니? 높이가 어디야? 얼마야? 4지. 높이는 4잖아. 아까 4cm만큼 있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15 곱하기, 그래서 15 곱하기 4 하면 얼마? 60. 그다음에 종합에서는 어려운 거. 앞에는 괜찮았죠? 아니야? 몇 번? 불러봐. 8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돼요. 8번. 10번. 또 12번. 11번.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우선 숙제부터 좀 줬거든. 블루가 어디까지 돼 있지, 우리가? 함수 그 짧은 거 함수까지 돼 있었나? 함수 30번까지 돼 있었나? 한번 봐봐. 함수 2만 3천 1차 함수 그랬구나. 그래프 나갈 차례라고? 네. 하나도 안 나갔어? 네. 1차 까지는 이제 33페이지. 122부터 나가면 돼요? 네. 33. 그거 그 끝에까지 위에 것만 하면 되겠네. 145쪽까지 위에 것만. 그럼 48문제인데 딱 위에 문제만. 48문제 이것만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22부터 145 위에 것만. 오, 좋은데. 너무 좋아. 제일 좋은데. 이렇게만. 우선 올려줘. 숙제 이것만이에요? 이것만. 네. 이것만 하고 나머지 만점만 고치다가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고. 만점이요? 응. 오랜만에 만점 없으니까 재밌다. 뒷반도 오늘 만점 좀 해볼까? 이번에 만점은 아직 가방 안 했어요? 걔네는 만점 지금 못하고 있어. 진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걔네는 이번 시즌이 끝이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나갔어요? 4번? 확률 이제 오늘 마무리 될걸? 너네도 빨리 하고 지금 나 1-2 레드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지금 진도 빨리 나간 다음에. 원래 1-2 레드 안 했었잖아. 그럼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1-2만 레드만 한 막 30문제씩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진호쌤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 진짜? 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해서 못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너네가 그전에는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했나 봐. 다들 잘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됐을까? 너네 반,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너네 반 되게 좀 타이반인데 되게 못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다 잘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잖아. 이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뭐지? 진호 선생님 좀 착하시니까 유하게, 그치? 편하게, 그치? 이렇게 하는데 또 나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트레이닝이 조금 더 되나 보지. 응? 근데 어쨌든 나중에 웃으려면 지금 좀 힘든 게 나아요. 그리고 생각해봐. 중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때보다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더 없어. 그러니까 미리 진짜 영어는 어차피 니네 하고 있잖아. 수학이랑 과학.
과학은 진짜 중요해. 뭐 국어도 중요하지만 과학은 진짜 미리 진도를 빼놓는 게 좋아. 그래서 GPS 과학 듣는 게 진짜 베리 교시라니까. 거기 중학교 진도까지 다 나가주잖아. 그치? 지구과학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려워. 나는 이과잖아. 그래서 선생님 때는 이렇게 물화생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물리하고 화학.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외울 게 너무 많잖아. 나 외우는 거 진짜 못했거든. 저는 오히려 물리학 연습을 했는데 물리는 원래 좀 어려운데 화학은 너무 재밌었어. 너무 쉬웠어. 전기와 자기 너무 어려워요. 물리 막 맨날 막 힘 막 해가지고 막 도르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F 이렇게 나오고 막 그치? 아, 씨. 시향 근데 물리 잘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난 절대 안 돼. 아인슈타인이 물리를 그렇게 잘해. 많이 들었다. 너네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8번 볼게요. 가와 나에 각각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엄마들이 아마 듣고 와서 아마 막 쪼았을걸?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엄청 막 말을 그러셨을걸? 근데 원래 입시 대비를 들으면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막 뭔가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GPS 대비하고, 5, 6월에 이제 위클리 하면서 이제 한 시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되면 모의고사라는 걸 봐. 이제 또 연습을 해.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9, 10월에는 파이널 또 모의고사 같은 거 본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돼 있어. 지금 너네가 실력을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 지금 100 아니에요. 지금 아직 100 안 됐어. 어쩜 50도 안 됐을 수도 있어. 이걸 채워나가는 거지. 지금 너네 성적이 마지막 10월의 성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월이지. 지금 4월이잖아. 아직 6개월이 있어. 그동안에 그 대신 실력을 안 늘리면 안 되지. 그건 너네 몫인 거지. 그래서 복습해라, 예습해라, 뭐 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는 주지만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지? 너무 더워? 내가 에어컨을 다음 시간부터 틀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 이게 에어컨이 같이 틀어야 되거든? 이게 중앙 그 난방처럼 그렇게 돼 있어갖고. 수조 가와 나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수조에 있는 물을 나수조에 부어 두 수조의 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네. 높이를 같게 만들었대. 그치? 그랬을 때 물의 높이는 얼마인지 구해보셔. 그러면 우선은 여기 현재 가의 부피를 구해보자. 가의 물의 부피. 그치? 아까 이 문제 했잖아. 가 물의 부피는 얼마야? 14 곱하기 25 곱하기 15? 가물을 요거 만조항 끝나면 최상위 쌤의 경시 프린트 그거 1단에서 6단은 좀 할게요. 현행시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라이트하게. 얼마라고? 계산 내가 해줄게, 그럼. 답지에 계산은 나와있어. 5,250. 50.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다 이제 부었어. 그럼 수조의 높이가 같도록 하면 얘는 10이 있었으니까 얼만큼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부피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돼? 높이를 같도록 만들어야 된대. 그치? 그럼 여기, 그러니까 10은 무시하고 여기의 높이를 x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줄어들 거 아니야. 여기의 높이를 x라고, 얘는 줄어들 거고 얘는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15하고 10은 배제하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부피랑 여기 있는 부피 합쳐서 아까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의 부피는 지금 현재 14, 25x. 네모 써야 돼. GPS 수업 때도 막 하다가 내가 갑자기 사각형 뭐 ABCD 이거 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사각형 ABCD 이렇게 썼다가 선부는 또 이렇게 썼다가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삼각형인데 얘 수직이니? 그림이?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럼 얘는 밑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20 곱하기 15 나누기 2가 밑넓이에요. 거기다가 높이가 x. 그게 더했을 때 5250. 자, 그럼 이거 몇 x? 모르겠다.
10 곱하기 25가 250이고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350? 응, 여기는 150x 5250. 그러면 500x가 5250. x 또 소수 나와? 350. 얘들아, 얘 처음에 물 들어있었지? 아, 이것도 나 물의 부피도 구했어야 되는데. 너네 위에다 쓰세요. 위에다 쓰면 칸 있지? 아, 이거 여기 우리 물이 들어있었잖아. 아까는 빈통이었고, 그치? 지금 현재 그러면 20 곱하기 15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10에서 얘도 부피가 있었지? 아,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1500? 그럼 얘 더해야지. 그럼 총 물의 양이. 그치? 6750. 여기도 6750. 여기도 6750. 그럼 x는 11점. 아니지, 1.5지. 11.5지. 아니, 10.5지. 11.5지. 10.5지. 동그라미를 지우고. 12.5지. 자, 5, 1은 5, 50. 그러면 200, 175, 175, 53. 13.5. 아, 13.5. 나 수업 때문에 틀렸어. 수업가 따라. 이거 열심히 수업가. 차 타고 오니까. 이거 10번 하나 하면 시간이 딱 끝날 것 같기도. 자, 크기가 같은 두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그림과 같이 점선을 따라 반을 더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어떻게 돼? 얘는 세로로 자른 거야. 이렇게 세로로 잘랐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잘랐네. 이렇게 잘랐어? 잘랐습니다. 다에서 늘어난 건널비는 나에서 늘어난 건널비의 2배일 때. 직육면체 부피. 그럼 늘어난 건널비분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맞아요? 얘는 그럼 뭐야? 요 면이 늘어나겠네. 몇 개 늘어나? 잘랐으니까 아까처럼. 양쪽으로 2개 늘어나겠지. 그치? 이쪽 갈라지고 이쪽 갈라지고 이거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3 곱하기 x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2개.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이 넓이는 얼마야? 얘도 여기하고 여기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 곱하기 3이 몇 번 나와? 2번 나오는데 가에서 늘어난 건널비는 나에서 늘어날 건널비의 2배가 된대. 얘는 이거의 몇 배가 된대? 2배가 된대. 이거네. 늘어난 건널비는 어차피 기준이 똑같으니까 늘어난 거는. 그럼 얘는 6x가 얼마야? 4, 3, 12, 24, 48? 그럼 x는 얼마? 8. 그러면 x 8이니까 부피 가세노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베리 이지한 문제였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8은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몰라서 틀렸구나. 96. 1번은 하다 보면은 중간에 끊길 것 같아가지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책 놓고 갈 사람은 놓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무거우면. 저 앞에다가 껴놔. 그러면